일정이 하도 바쁘셔가지고서 참 모시기 힘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원앙소리를 만드신 이충렬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감독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독립영화가 이런 흥행을 일으키는 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뭐 우리가 이 허리우드의 그 화려한 영화들이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 건 관객 모은다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 영화인 이 원앙소리가 이렇게 큰 관객을 모으게 된 그 흥행의 성공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차적인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소재적인 측면, 네. 뭐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다뤘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그 연령별 세대별 할 거 없이 또 동서양 할 거 없이 좀 부담 없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노스텔지아라고 그러죠. 일종의 어떤 그 잊혀져 간 거,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나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그것이 고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다. 아마 그런 측면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 어떤 그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은 영화가 흥행하니까 감독님이 갑자기 유명해지셔가지고, 야,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많으시죠? 뭐 제가 연예인이라면 전혀 뭐 사실 개의치 않겠지만요. 네. 저는 뭐 일반인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사실은 마트도 못 갑니다. 왜냐면 이제 큰일 예전에 좀 났구나. 편안한 복장으로 예. 마트 가서 이렇게 좀 장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알아보고 뭐 사인 이런 걸 부탁하시니까 상당히 좀 익숙치 않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좀 그 예부인들을 좀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자고 날 스타가 되었다는 말처럼 그거 사실은 이 감독이 그런 경우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그 생활의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감독은?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영화를 원앙소리를 하기 전에는 방송 독립 PD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출해서 방송 내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영화가 되면서 실제로 그런 연출에 관계된 일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연예인처럼 언론사나 방송사 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어디 강연회 뭐 이런 식의 좀 바쁜 일정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다. 그래.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내가 연출자로서 또 영화 감독으로서 과연 이런 행보들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옷이 맞지 않다고 그러나요? 좀 거추장스럽다. 네. 그래서 빨리 좀 제 모습을 좀 찾는 게 좀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관객들이나 사실 언론사나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 감독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 속에서는 감독은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호기심도 참 크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참고 견디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원앙소리를 한 10년 걸려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획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이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요. 그래서 아버님은 농부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덕택으로 무사히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또 제가 뭐 세상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자양분을 주신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그러한 나를 키워준 그분에 대한 도리를 못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방송 독립 PD였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잘난 아들로서 이렇게 당당한 방송사의 PD라기보다는 예주 제작사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아버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예. 그 당신 아들은 제 직업이 뭐요? 이러면 이제 방송사에서 근무합니다 하면 편할 텐데 그런 말씀을 못 하시고 방송사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예주 제작사 PD다. 이렇게 좀 길게 그 표현하기도 힘드셨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자식이 좀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아버님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분들에 도리를 못한다는 것이 항상 죄스러웠어요. 제작 과정도 소처럼 느렸다며요. 한 5년 걸리고 촬영에 들어가서도 어려운 점이 참 많았죠. 일단은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오낭수리를 제작해줄 제작자를 찾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것이 이제 방송사에 가서 이거 원래 방송용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좀 반신반의했고 과연 이런 소재가 통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봉화에 예. 할아버지한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시고 네. 뭐 서야 말 못해서 그냥 간다고 하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해주실 역할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점들이 어려웠냐면은 일단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한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구사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경북의 아주 억센 사투리에다가 또 길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짧게 하다 보니까 네.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기본인 인터뷰를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것이 방송이라는 걸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네. 사진 찍는 줄만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이제 이 할아버지를 겨냥하면은 이분이 그냥 사진 포즈만 이렇게 취하시는 거예요. 굳어지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로 다큐멘터리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예. 힘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오낭소리가 지금 다큐멘터리 이전의 다큐멘터리 좀 많이 다르다. 기존의 다큐멘터리 좀 다른 작법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또 봉화 마을도 봉화군 거기도 정서성 소설가 정서성 씨가 글에 썼습니다만 너무 산골이라 저도 지나가면서는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동네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찾았을까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린 기억 속의 아버지 윤현의 아버지를 현실적으로 불러왔고 아버지만을 불러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떤 좀 단조롭다 해서 이제 아버지와 늘 함께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소죠. 그 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소를 닮은 아버지. 늘 두 존재는 사실은 어떤 동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품성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우직하니 자기 일만 정말로 묵묵히 해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와 소가 그냥 너무 앙성하고 힘이 좋고 이런 어떤 대상이 되기보다는 지금의 고향을 좀 닮아야 되겠다. 지금의 고향이라는 것은 아주 쇠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쇠락한 고향을 닮은 아버지, 또 그러한 아버지를 닮은 소. 그러다 보니까 좀 낡고 늙고 네. 좀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럴수록 어떤 두 존재가 보여주는 희생이 또 헌신이 더 빛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찾는데 많이 걸렸고요.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운이 좋아서 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작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돈도 어려웠죠. 그래 참 가난한 독립 PD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했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참 독립 PD로서 그냥 방송사에 미리 허락을 받은 게 아니고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 예.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무모하게
그 많은 빚을 져가면서 작품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 제가 방송사나 또 관객들과 소통하지 못했구나. 너무 내가 PD로서 내 욕심만 부리고 너무 주관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만 고수하다 보니까 소통이 실패해서 그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여섯 편의 작품들이 연달아 좀 그 실패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의 병도 얻었습니다. 그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얻었고 실제로 그 당시까지 현재도 그렇지만은 쌀떡에 쌀이 없을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결혼도 사실은 엄두를 못 냈고요. 정말 마지막 작품이라고 여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이 원앙소리 이 감독이 이 속에서 꼭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담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을 뛰어넘은 소와 할아버지의 동행.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했던 그들. 원앙소리는 소년에게 어릴 적 기억을 부르는 주문이자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따, 싸게 먹고 힘내라. 이? 소년의 눈에 비친 아버지 역시 항상 소의 곁에서 그렇게 늙어가고 계셨다. 충렬아, 충렬아, 아 싸게 나와보라. 밭에 가야지. 지금 간단게요. 항상 엄격하고 무뚝뚝하셨던 아버지. 소녀는 그 거리만큼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엄마. 충렬아, 뭘 그리 멀뚱히 섰냐? 머리도 만져주고. 아 그래야 소도 좋아하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던 아버지의 따뜻함. 그러나 소녀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소녀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독립 PD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영화가 영화제에서 선보이던 날,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의 아버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재미있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무언가에 감사합니다. 잔뜩 걱정이 차 있던 그. 충렬아, 아버지, 내내 아들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던 아버지가 슬그머니 아들을 찾아왔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 무엇이냐? 같이 일한 분들하고 밥이나 한 끼 먹어라. 예? 이거 난 저 이만 가마. 불쑥 그의 손에 쥐어준 30만 원. 아버지, 그는 긴 세월 알지 못했던 사실을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야 알게 되었다. 침묵.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동자. 그리고 그 눈동자에 담겨있던 끈끈하고 단단한 아버지의 사랑을.
자, 이 포토 드라마를 보니까 이 감독님의 아버님이 굉장히 이 원앙소리의 성공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참 그 원앙소리의 최원균 할아버지 같으세요. 네. 말씀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시고 예. 속내를 좀 쉽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예. 늘 좀 먼 산처럼 이렇게 좀 소통하기 힘드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이제 원앙소리를 하게 된 이제 동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가 그 원앙소리가 이제 잘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하고는 쉽게 그런 어떤 그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저 아버님 아직도 농사 짓고 계시죠? 여전히 농사 짓고 그래, 계십니다. 예. 더러 전화 연락이나 또 더러 하십니까 그래? 요새는 저는 이제 제가 작년까지 좀 일이 잘 안 됐을 때는요. 네. 전화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래서 좀 너무 죄송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전화를 가끔 이제 드리는데 예전에 아주 아버님 목소리하고는 조금 많이 좀 밝아지신 것 같고 실제로 제 고향이 이제 제가 이게 영화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프랜카드가 뭐 한 수백 개가 걸렸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표현을 못 하시는데 네. 밤에 몰래 나가서 프랜카드 신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그렇게 좀 몰래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한편으로 이제 그런 분한테 제가 적지 않게 제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효도했다는 느낌은 들어서 예, 내심은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밤에 나가서 낮에는 부끄러우셔가지고 못 나가셨네. 그래도 밤에 나가서 보시고 오는 아버님 생각하면 이 감독님 기쁘시죠? 네, 저는 뭐 기쁘지만은 그래.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래. 예,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래.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그래. 많이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 유년 시절의 아버님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은 제가 늘 봤던 모습이 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땀내 나고 그다음에 늘 그냥 최영균 할아버님처럼 일만 하시고 그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으로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웠는데 실제로 아버님이 소를 몰고 우시장 가서 내다 팔 때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해요. 네. 소를 팔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끼던 소를 팔고 했때 흘렸던 눈가를 적셨던 눈물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돌아갔었을 때 아버님이 흐느껴 우시는 게 아니고 굵은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어느새 저 자신도 아버지랑 똑같이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 같으십니까? 상당히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좀 제 자신이 되게 안 돼 보이고 아마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잔소리나 이런 거보다는 더더욱이나 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결혼 안 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뭐 결혼하라는 말씀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겪으셨을 마음에 저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번 제가 원앙소리가 좀 어쨌든 간에 좀 2차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아버님 통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내 아들을 이런 그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장남이지로 이게 쭉 돼 그렇죠. 있었던 거가 차남을 처음으로 인정을 해주시니까 저는 상당히 좋았죠. 그래요. 자, 아까 화면에 보니까 아버님이 국제영화제에서 감독님께 돈 주시던데 예? 그렇게 아버님도 이제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표현 방식이 그래요.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아마 아버님 돌아가셔도 예. 저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서로 사실은 너무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느냐. 고집도 센 게 똑같고 그 다음에 그냥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닮았다 해서 실제로요. 저희 아버님은 그 장남 위주로 사실은 저희 그 형제들이 그 장남 위주로 이렇게 좀 생활하게 됐지만은 저희 자취하고 이럴 때 실제로 아버님이 둘째인 저한테 용돈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말썽도 가장 많이 부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 우리 사형제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해 준 것은 둘째 너다 이충렬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사실은 서로 무뚝뚝해서 말도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서로 마음에 있던 이야기 내가 아버지하고 한번 부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는 좋은 자식이 못됐어요. 늘 말썽도 많이 피웠고 그리고 제가 가진 열정 때문에 아버님이 그냥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되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로 힘든 사춘기도 보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매도 맞은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또 반항 이런 측면보다는 늘 가슴속에 그런 빚들을 하나씩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그 맛없고 묵묵히 일하는 그런 성품을 그대로 제가 사실은 물려받은 게 저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은 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 재수로웠고 그래서 오낭수리가 정말로 아버지나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아버지가 그 보여줬던 그 아들에 대한 침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 좀 제가 영화가 잘 되고 이래서 밝아진 아버지의 표정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친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영화 보러 갈 때 그 이렇게 설레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제 가슴에 그 안에 쌓아뒀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좀 녹아내리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없고 나서야 이제 그 소중함을 아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제가 오낭소리가 지금 잘 되고 이런 거는 좋지만은 내가 정말로 그 시선을 둬야 될 것은 그런 성공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지금 나한테 소중한 그 대상 그런 아버지에게 그 따스한 그 나의 어떤 마음과 애정을 좀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용기가 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늘 그래서 이렇게 좀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 예. 먹먹한 관계였지만 사실 그 원망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자식에 대한 하나의 자식이 부모에 대한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기를 또 기다리면서 원앙소리를 뛰어넘는 더 나은 작품이 이제 우리들을 기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 감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